자, 불산이 황산 질산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가 황산이나 질산이 피부에 닿으면 어떤가요? 즉시 작업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불산이 피부에 닿으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아프지가 않아요, 그때는. 즉시 인지를 못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1시간 후에 또는 5시간 후에 이 불산이 피부를 침투하고 침투한 불산이 뼛속에 있는 칼슘과 격렬히 반응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고통을 일으켜요. 손가락에 아주 미량의 불산이 닿았는데 그게 몇 시간 후에 통증을 일으켰죠? 그때 작업자는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불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고요. 여러분 또 하나 그 휴브글로브 구미 그 누출 사고 아시죠? 구미에 있는 휴브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불산에 노출되었었는데 그때 노출된 게 13톤입니다. 13톤. 탱크로리아 한 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탱크로리 한 대 분량이 노출되었었는데 얘 구미 전 지역이 난리가 났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에 대피령이 내렸었죠. 그 탱크로리 그 차량 딸랑 그 한 대인데 왜 그 한 대가 그 정도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불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불산은 분자식이 HF죠. 수소와 불소가 서로 만난 분자식이 불산입니다. 그래서 불화, 수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형석이라고 있어요. 형석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불화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산이랑 반응을 시켜서 불산이랑 항산칼슘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 자, 용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반도체 공정이죠. 불산, 이 HF의 특성이 이 실리콘을 깎아요. Si. 그리고 또 실리콘에 산소, 이 산소가 결합된 게 SiO2죠. 요거 산화막, 옥사이드막. 이 옥사이드막은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옥사이드막을 깎을 때, 제거할 때 바로 이 불산이 사용됩니다. 근데 불산만 사용했을 때는 이 식각 애칭이라고 영어로 애칭이라고 그러는데 애칭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불암모늄을 적절히 섞어서 이 불산이랑 불암모늄 이 섞은 물질을 BHF 또는 BOE라고도 부르는데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불산의 형상은 순수한 불산일 때는 100%죠, 거의. 그때는 기체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체 상태가 아니라 주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희석하면 색깔은 굉장히 투명한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죠.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자극성이에요. 욱합니다. 그리고 이 그 물을 얼마나 희석했냐에 따라서 희석비에 따라서 제품이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반도체 공정에서는 주로 49%랑 50%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49%랑 50% 불산을 그 반도체 공정에 초순수라는 물질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는 얘기죠. 이 초순수를 뭐 많이 희석을 해서 희석한 그 불산을 가지고 공정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로 그 자연 산화막 제거나 뭐 그런 쪽에 사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HF 이거는 이 아무리 이렇게 희석을 하더라도 순수한 불산은 굉장히 옥사이드 SiO2죠. SiO2를 식각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불암모늄 NH4F죠. 이거랑 불산이랑 섞은 그
BHF라고 하는 물질을 반도체 공정에서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산은 1% 이상일 때는 유해화학 물질이에요. 유독 물질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불산이 1%는 당연한 거고, 이 불산과 불암모늄이 혼합물인 BHF도 제품에 따라서 어떤 게 만약에 1%가 넘으면 그 해당 제품은 유독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불산의 위험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산이 왜 위험하냐? 여러분, 만약에 항산이나 질산이 여러분이 작업할 때 피부에 튀었어요. 그러면은 즉시 아프겠죠? 즉시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산 질산이 여러분 피부에 튀면 야, 좀 참고 이래봐 해도 이걸 어떻게 참아야 하면서 막 물로 닦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산은 여러분 피부에 튀잖아요. 그러면은 터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는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점 피부에 있던 그 HF 이 성분 중에 이 F 성분 있죠. 이게 점점 그 피부를 침투해 들어가면서 뼈랑 만납니다. 그럼 뼈에 뭐가 있나요? 칼슘이 있죠. 이 불산이라고 하는 F기는 주기율표에서 7쪽이잖아요. 7쪽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1족이나 2족은 굉장한 그 반응성을 보이잖아요. 근데 칼슘은 2족이죠. 그리고 F는 불소는 7족이죠. 이 2족과 7족이 만나니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뼈를 뜯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에 살짝 묻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슬슬 아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아리다가 이제 뭐 통증이 말도 못하게 올 겁니다. 그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고통을 일으켰을 때는 늦었어요, 많이. 그래서 방법은 유일한데 병원에 가서 칼슘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칼슘 주사를 비치한 병원이 찾기 힘들어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죠. 그 하이닉스에서 예를 들어서 불산에 노출돼 사고가 났는데 부랴부랴 칼슘 주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봐도 이천 시내는 없는 거죠. 굉장히 큰 병원이나 가야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산이 취급한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병원들에 칼슘 주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해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불산이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부에 어떤 액체가 닿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즉시는 아프지 않다고. 항산 질산처럼 불산은. 그러면 이게 물인지 불산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게 뭔가 액체가 닿는데 찝찝하다. 불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이 되시면 빨리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씻어주세요. 반드시 흐르는 물입니다. 고이는 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수돗물 계속 틀어 놓으시고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주세요. 충분한 양으로. 그러면은 혹시나 불산이 있더라도 피부에 있던 그 불산 성분은 다 씻기겠죠. 그리고 혹시나 피부에 살짝 그 침투한 불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불산이 취급한 사업장은 이 칼슘 글루코네이트라고 하는 중화제를 비치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연고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퍼서 이렇게 바르세요. 요거는 저기 중성이고 안전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연고처럼 손으로 퍼서 그 의심되는 부위를 발라주세요. 그렇다고 의심되니까 막 엄청 바르면은
이 가격이 싸지가 않죠.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가 은근히 아리고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그 칼슘 주사가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가서 칼슘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장이나 또는 불산을 갖고 이동할 때 만약에 누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액체 상태일 때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먼저 그 방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안전보호 착용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내산복, 내산장화, 내산장도 기본이죠. 이거 아무 장화나 신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산을 방지하는 내산장화라고 있어요. 만약에 불산이 그 취급하시는 탱크로리 기사분이시나 아니면 아이스 컨테이너 기사분들은 이 내산장화를 갖고 계셨겠죠. 그거를 반드시 신으시고, 그리고 불산은 냄새가 역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유독한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착용해 주시고, 자, 피부에 닿는 것보다 흉을 들여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밀폐된 공간 반드시 환기를 잘 하시고 들어가셔야죠. 방독면을 철저히 쓰셔야 되고, 폐로 들여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들여마시면 폐 손상이 심각하게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할 점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 어떤 건물 내다, 그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약에 공장 외부에서 발생했다, 그럼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는 아이스 컨테이너나 탱크로를 이송할 때 어떤 도로에서 만약에 누출이 됐다, 그럴 때는 첫 번째가 우수로 또는 천 있죠, 천. 그 다음에 강, 이런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그쪽을 중심적으로 해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모아놓기만 하면 그건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길 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해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장 내에 우수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차단시켜 주셔야 되고, 공장에서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수로나 천이나 강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액체일 때는 그러면 되죠. 액체일 때는. 그런데 기체는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구미에 있는 휴브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2012년 9월 17일에 이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때 탱크로리의 무수불산이라는 것은 거의 순수한 불산입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수불산은. 자, 그걸로 들어와서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자 실수를 해서 공기가 누출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불산이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우리 공기 중에 수분이 있죠. 수분이랑 불산이랑 만나면서 하얀 연막 같은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막 불산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무수불산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만나서 액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공기 중에 떠 있는 불산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그게 하얀 연막처럼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 무수불산이 공기보다 무거워요. 밀도가. 그래서 밑에 깔리거든요. 그때 위에서 물을 뿌리면은 이제 많은 물이랑 이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인 무수불산이 서로 만나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액체 상태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휴글로브 그 사고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였었죠. 그전에는 저희 한국도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누출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고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그 하관법이랑 합병법이 생겼죠. 이 사고로 인해서 화학물질 관리법이랑 화학물질 평가 그 합병법이 생긴 거죠. 자, 휴브 글로벌 사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 9월 27일에 발생을 했고, 이게 원재료가 탱크롤에 들어왔어요. 무수부산이 담겨진. 그래서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이 있는데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밟으면서 밸브가 오픈된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누출됐는데 이 누출된 무수불산이 공기 중에 수분이랑 반응하면서 하얀 분무가 생기면서 주변을 급격히 확산되었죠. 그래서 대피력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대피를 했죠. 그런데 이 불산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식물들을 만나면은 식물들의 엽록체를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불산에 지나간 그 자리는 그 식물들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녹색이었던 식물들이 가을에 단풍이 지거나 또 갈색이 되는 건가요? 엽록초가 파괴된 거잖아요. 엽록초 자체가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인 식물은 엽록체가 지금 싱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파괴되면 녹색을 안 띠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엽록체가 파괴됐고 또 가축들을 미리 데리고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먼저 도망쳤는데 나중에 갔더니 가축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작업자가 2명이 이 탱크로리 상부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2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탱크로리 그림이에요. 우리 탱크로리 헤드라울에서 여기에 이제 운전수가 타셔가지고 뒤에 탱크롤이라고 하는 이러한 탱크, 케미컬이 저장된 탱크를 달고 이동을 해오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탱크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드와 탱크롤이를 분리를 할 수 없고 일체형인 것은 주로 탱크롤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소 컨테이너라고 많이 부르죠. 어쨌든 뭐 아이소 컨테이너나 탱크롤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자, 탱크롤이에 여기에 무수불산이 채워져 있겠죠. 근데 그 채워져 있는 무수불산은 기체라고 그랬죠. 무수불산은 기체인데 기체를 낮은 온도 그 다음에 높은 압력으로 하면 기체가 액화가 되죠. 그래서 이 탱크롤이 이 내부를 높은 압력으로 유지시켜서 얘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 무수불산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수불산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 공장에 있는 저장 탱크로 이제 이송을 할 때, 자, 여기를 먼저 체계를 해야 되겠죠. 작업 순서가. 지금 탱크로 이송되는 이쪽에 그 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탱크로리에 이쪽 아웃렛이라고 그러죠. 나가는 쪽. 이쪽에 배관이 있을 겁니다. 이 아웃렛과 이쪽에 탱크 쪽에 들어가는 그쪽이라 여기를 서로 체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2를 열면 N2가 가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불선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작업 메커니즘인데, 작업자가 여기가 서로 그 배관 대 배관이 서로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그 탱크 쪽에 있는 요 볼밸브 있죠? 볼밸브를 발로 밟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지금 오픈된 상태입니다. 얘가 요게 이쪽에 있었겠죠. 이쪽에. 요거를 탁 밟으니까 확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뻥 뚫리니까 이쪽에서 기체가 막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상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둘이 이게 나올 때 여기가 여러분 압력이 얼마일까요? 우리는 상압에서 1kg라고 그러잖아요. 상압이 1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1기압. 이 1기압인데 여기는 그 압력이 아마도 최소한 7kg는 될 거예요. 못해도. 또는 뭐 한 3, 4kg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건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밸브가 열리자마자 사람이 튕겨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한 2.5m, 3m. 근데 작업자가 그냥 튕겨져 나가 버린 거예요. 몇 미터를.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하얀 분말들이 막 생기면서 연막들이 생기면서 주변으로 막 확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게 휴브 글로브 그 공장 안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얘 그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을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냐.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차 한 대잖아요. 차 한 대가 나와서 만약에 이제 오염을 시키는 건데, 이게 온 동네를, 온 그 지역 전체를 다 오염을 시킨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가져온 거는 무수불산이에요. 기체 상태죠. 기체죠, 원래는. 근데 이걸 굉장히 고압을 하면 얘가 액체가 돼요. 여러분, 왜 그걸 고압을 할까요? 많은 양을 이송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고압을 안 하면은 그냥 기체 상태만 담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양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굉장히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기체 상태는 1밖에 못 싣고 왔는데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니까 액체가 됐으니까 뭐 5배 또는 뭐 저기 10배 뭐 그 이상 되겠죠?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몇 배 가능했냐? 1000배가 넘어요. 1000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탱크로리가 시오르베 탱크로리라고 칩시다. 이게 미터 3승을 현장에서는 주로 루베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오르베는 15,000리터잖아요. 그리고 그 무수불산이 액화되었을 때 밀도가 약 0.99kg/L예요. 그러면 요거랑 곱하면은 14,850kg 정도 되는 거죠. 그 14,850kg은 1,400만 85만 g이죠. 근데 HF는 분자량이 20g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치를 20g으로 나누면 약 74만 몰이 나와요. 근데 그 기체가 이 표준 상태, 그러니까 1기압이고 그 상온 상태에서 몇 리터의 부피를 갖냐면은 그게 22.4리터입니다. 1몰이. 자, 그럼 74만 이 몰이
22.4리터가 되니까 공유적으로 방출된 거는 약 이만큼이 방출된 거죠. 1600만 리터. 그게 약 16,632 루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m짜리를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게 16,632개가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공기를 꽉 채우고 가는 게 아니겠죠. 그게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거의 2배, 3배의 그 공간을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요거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자, 14,850kg은 약 1,600만 리터. 그래서 약 1,120배로 확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1kg가, 불산 1kg는 몇 배가 되는 거냐? 불산 1kg은 몇 리터가 되느냐? 그게 1,120리터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몰이고, 몰 곱하기 22.4리터를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14,850kg라고 했지만 실제 노출량은 저기 13,000톤이라고 합니다. 참, 13,000kg, 13톤이니까요.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부피가 나온 거고, 그게 그 마을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뭐 차 한 대 나왔는데 왜 그 구미가 다 전체가 난리 났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1120배로 확산이 된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힌트는, 자, 질소 있죠, 질소. 여기 지금 불산 같은 경우가 지금 1kg이 1120리터로 됐죠. 근데 질소는 1kg이 약 700배. 자, 여러분, 결국 뭔가요? 분자량이 작을수록 더 증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자량이 작다는 얘기는. 몰수가 커지겠죠, 몰수가. 분자량이 작다는 얘기는 몰수가 똑같은 1kg을 기준했을 때 몰수가 더 커지잖아요. 그냥 몰수 곱하기 22.4리터가 리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구미 휴보 글로벌 그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불산에 대해서, 불산이 뭐고, 그리고 불산의 그 특징, 그 항산질산 같이 저희 다면은 대부분의 작업자 알 수가 있지만 불산은 모른다. 그게 1시간, 2시간 또는 한 뭐 5시간. 그 농도에 따라 틀려요. 후에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불산이 여기 취급하는 장소인데 뭔가 아까 물 같은 게 내 피부에 닿았어. 찝찝하다 하면은 무조건 빨리 가서 흐른 물에 몇 분? 10분입니다. 또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 꼭 충분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화제가 있을 거예요. 중화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럼 주변에 계신 선배 사원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팀장님이나. 제가 아까 뭐가 물 같은 게 닿는데 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래? 하면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부에 그거를 연고처럼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산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뿌잉뿌잉.